저는 조금은 이른 나이 26에 저와 가정 형편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2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저와 남편은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서로에게 빠졌고 짧지만은 않은 기간 동안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웠죠. 자기야,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 갈래? 당신 집? 응, 우리 집. 우리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대. 그래?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방문이었어요. 각자 부모님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님께 형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재수씨요? 재수씨가 고생이 많아. 동생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다니까? 오늘도 그냥 있으라니까. 또 뭐 했죠, 재수씨?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차랑 과일이라도 대접해야죠. 그렇죠, 어머니. 잘 왔다. 어서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당시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시던 시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셨어요. 왜 벌써 요양원에서 모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시어머님도 그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 두 분 모시는 건 힘들다는 판단하에 시아버님은 요양원에 모시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경천이랑 만난 지 벌써 2년이 됐다고 했지? 네, 어머님. 아주 야무지게 생겼구나. 지금 무슨 일을 하니? 회사를 다니다가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카페? 이 사람이 손맛이 아주 좋아요, 어머니.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음식점보단 아기자기하게 카페 하면서 커피도 팔고 샌드위치도 팔고 그러고 싶대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머, 아유, 너무 예쁘다. 이걸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우와, 형님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만든 화과자를 가져갔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만든 화과자를 보고 정말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 역시 저희 부모님을 뵈러 저희 본가에 찾아왔었고 날을 잡고 상견례도 마치고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현재 저는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작은 가게를 꾸려 샌드위치와 커피를 팔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첫째 딸, 둘째 아들을 낳았고 아이들 키우랴 카페 운영하랴 또 남편은 남편 일하랴. 정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놀라 자빠질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시아버지의 실종입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안 계시다니.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양원에서 사라지신 거야? 그게 아니라 미안해 여보. 사실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이라니? 당신과 만나고 있을 때 재수 씨한테 연락이 왔어. 잠깐 마트를 갔다 온 사이에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병원, 요양원 다 뒤져봤지만 아버지 흔적은 찾을 수도 없었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왜 숨겼어? 어머니의 뜻이 너무 완강했어. 혹시 이런 얘기를 듣고
당신이 나와 결혼하려는 마음을 접으면 어떡하냐고 생각하셨어. 나는 당신이 당연히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여보. 그러면 지금 아버님이 어디 계시는지,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경찰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 무슨 마음의 준비? 경찰들도 너무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이 아버님 제사라는 거고? 그렇게 됐어. 그러면 당장 제사 준비해야지.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시댁으로 향하니 동서가 벌써 제사 준비를 끝낸 거예요. 맙소사, 동서가 이걸 다 한 거야? 한 것도 없는데요, 뭘. 한 게 뭐가 없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형님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전 몇 년째 해버릇해서 힘들지도 않아요. 형님 일하느라 바쁘신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혼자 해도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일도 안 해서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동서는 저보다 1년 정도 먼저 결혼을 했어요. 제가 남편 본가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이미 결혼 2년 차였죠. 그런데 어찌나 사람이 착하고 욕심도 없고 스터분하고 얌전하고 조용한지 눈치도 빨라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면 바닥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며 가족들을 챙겨요. 저는 사실 엉덩이가 조금 무겁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빠릿빠릿한 동서를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까지 덩달아 행동이 빨라졌어요. 서방님은 건축 쪽 전공을 했는데 일이 잘 풀려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해외에 있고 본인은 본인의 일을 안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어른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해요. 저는 동서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사실 저 때문에 아버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응? 동서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따라 어머님께서 그렇게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딸기가 막 들어가는 철이라 딸기 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문을 잠근다고 잠그고 나간 건데 그렇게 쉽게 아버님이 문을 여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마트를 여러 군데 들렀어요. 딸기 파는 곳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간신히 딸기를 구해서 집에 들어오니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 제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갔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대형마트 말고 시장에 갔으면 바로 딸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나를 원망해도 좋고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다 괜찮다고. 아버님 분명히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시는 아버님인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셨을까봐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형님, 아버님 잘 계시겠죠? 당연하지. 무서운 생각하지 마. 서방님네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둘이나 낳았는데 말이죠. 아이도 없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동서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며 몇 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어쩌면 큰 며느리로서 제가 해야 할 일들도 동서가 다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동서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저는 물질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아버지 제사 땐 꼭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제사 준비를 하죠. 사실 갈등을 많이 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남편이 버는 걸로는 부족해 일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 저런 수식어 없는 나로서의 모습도 저는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아파트 상가가 마침 싸게 나온 자리가 있어서 계약부터 했죠. 여보, 그래도 우리가 첫째인데 우리가 어머니 모실까? 당신 가게는? 모르겠어. 어머님 살아계실 때까진 문 닫았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가게를 열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네. 동서 보니까 너무 딱한 것 같아서 서방님도 없이 하루 종일 매일 어머님하고 같이 있잖아. 동서에게도 조금 숨구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 당신은 어때? 우리 중에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어야 해. 만약 당신이 어머님도 모시고 싶은데 샌드위치 가게도 계속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내가 일을 그만두지 뭐. 뭐라고? 당신 진심이야? 결혼해서 다 가족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나와 동생의 어머니잖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동생은 외국에 나가 있고 저렇게 재수씨 혼자 어머니 돌보는 거 사실 나도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며칠 뒤 동서에게 우리의 생각을 말했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제가 하는 게 맞죠. 저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일도 없는 걸요. 가족 중에 당연히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보면 제가 하는 게 맞아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대신 저 일 있을 땐 형님이 와서 도와주시잖아요. 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거나 일이 생기면 그땐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도 말고 미안한 마음도 갖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정말 괜찮아요. 동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와 남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쩜 타이밍도 이런지 갑자기 저의 샌드위치 가게에 손님이 많아졌어요. 속이 아주 꽉 찬 맛있는 샌드위치 가게라는 소문이 나면서 단체 주문도 많아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서 가고 싶다는 손님도 많아져 아침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어떤 날은 남편이 아이들 준비시켜서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날도 늘어났죠. 나 회사 그만두고 당신 일 보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손님 많아질 줄 누가 알았냐고. 이거 좋은 거 맞지? 그럼 당연하지. 당신 덕분에 우리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는데? 응? 말만 들어도 행복 그 자체다. 참! 내일 어머님 병원 가시는 날이라 내가 모시고 가기로 했어. 동서도 쉬어야지. 그래. 그럼 가게는? 오후에 연다고 공지했지. 아무리 돈 버는 게 중요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저버리면 안 되지. 그렇죠, 남편? 당연하죠. 내가 아이들 내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할게. 걱정하지 마.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고. 알았어. 시어머니는 꽤 예전부터 신장이 좋지 않으셨어요. 만성 신부전 환자로 고생을 엄청 하셨죠.
다행히 아직 말기까지는 가지 않아서 투석은 하지 않으시지만 몇 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죠. 거기다 당뇨까지 있으셔서 먹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신부전 환자들은 짠 음식을 먹으면 염분이 몸에 쌓여 몸이 더 심하게 붓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염분이 높은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죠. 그러면 다른 음식은 괜찮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노폐물이 많이 증가해 구토를 하거나 전신 쇠약 같은 증세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거기다 과일과 채소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채소나 과일을 다량 섭취할 경우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서 또 조심해야 해요. 채소는 꼭 익혀서 먹고 과일은 아주 소량씩 먹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일일이 신경 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매일 몇 년째 동서가 시어머니를 위해 식단을 짜고 있어요. 어떤 날은 병원에 직접 문의해 시어머니가 이런 음식을 드셔도 되는지 꼬박꼬박 확인하죠. 아휴, 우리 첫째가 만드는 샌드위치를 꼭 먹고 죽어야 하는데. 아휴, 먹지 못해서 아쉬워서 어쩌노.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무엇보다 동서가 이렇게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 분명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럼요, 어머니. 그렇게 걱정하시면 몸에 좋지 않아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죠. 어머님은 진짜 복 받으신 거라고요. 특히 동서가 어머님 옆에서 일일이 다 신경 써주고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동서한테 특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서방님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어머님? 그쵸? 그래, 내가 우리 둘째 없으면 이 몸으로 이렇게 살 수나 있었겠니? 전부 우리 둘째 덕분이다. 그날은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돌본다고 해서 오랜만에 동서랑 둘이 나온 날이었어요. 동서가 매일 시어머니랑 집에만 있으니까 계절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안 돼 보여서 근교 아울렛을 찾았습니다. 동서,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말해. 내가 다 사줄게. 거절은 거절한다. 됐다는 말도 금지야. 동서 친구들은 아직 결혼 많이 안 했지? 나도 친구들 사이에서 일찍 한 편이었는데 동서는 나보다 결혼을 더 먼저 했잖아. 맞아요. 제가 친구들 중에서 첫 번째로 결혼했죠. 지금은 그래도 결혼한 친구들은 꽤 있어요. 벌써 아이를 낳은 친구들도 있는걸요? 저는 아직 아이는 없잖아요. 으이그, 이건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동서는 서방님 따라서 외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이 저렇게 편찮으신데. 동서는 진짜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나도 있고 우리 남편도 있는데 시어머니 걱정은 못하러 해. 서방님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해외에서 일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외국에 못 나가서 난린데 동서는 서방님이 저렇게 버젓이 외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동서는 몸만 가면 되잖아. 진짜 생각 없어? 사실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처음 남편이 나갈 때 같이 가자고 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땐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이었고 저마저 나가면 부모님은 누가 돌보나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남편은 요양원에 모시고
우리가 자주 한국에 나와서 봐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외국에서도 계속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있잖아. 아주버님이 계시지만 지금 어머님 상태를 보면 누가 계속 옆에서 봐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간병인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뉴스 보면 너무 무서운 기사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다 생각해봤을 때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는 게 가장 모든 가족이 편하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억울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형님.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누군가가 저일 뿐이잖아요. 형님은 아이들도 있고 거기에 샌드위치 가게도 있고 그리고 형님이 어머님 돌보기 싫어서 일부러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형님은 그걸 하고 싶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안한 표정 짓지 마세요, 형님. 이렇게 형님이 저 데리고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고 또 고마워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나오자. 동서 너무 답답해서 안 돼. 이러다 동서까지 병나. 알았지? 힘든 일 있을 때도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무조건 나한테 다 연락해. 알았지? 동서 부모님들은 별말 없으셔? 딸이 너무 고생하잖아. 당연히 처음엔 반대하셨죠. 간병인 노릇하러 그 집안에 들어간 거냐. 너를 그런 취급하는 집안은 필요 없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러셨겠지.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물론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응원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형님이 많이 챙겨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동서가 하는 일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진짜 고마운 거 알지? 그럼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서에게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위독해졌기 때문이죠. 투석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무조건 이식을 받아야 해요. 저희는 온 가족이 나서서 어머님과 신장이 맞는 식구가 있는지 검사에 또 검사를 했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 부적합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서방님까지 들어와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불일치. 우리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이별하게 되는 걸까? 그럴 수는 없는데. 특히 동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 어머님까지 이렇게 잃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살려야 한다고요. 어머님. 괜찮아, 동서. 어머님 꼭 사실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울면 어머님도 너무 힘들어하실 거야. 우리부터 씩씩하게 버텨야 어머님도 버티실 수 있어. 친척들에게 모두 연락을 돌려도 그 누구도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피말리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냥 투석하며 무작정 기증 순서를 기다려야 했죠. 그 시간은 정말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나날이었어요. 동서까지 이렇게 쓰러지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어머님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저는 그때부터 장사하는 시간을 줄이고 저 역시 동서와 함께 어머님 곁을 지켰어요. 짧게 점심시간만 아니면 오후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고 남은 시간은 전부 시어머니 곁에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동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특히나 그렇겠죠.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 곁을 지켰으니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른과 어쩌면 이별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운을 차리지 못했죠.
동서, 어머니 곁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동서는 친정 가서 좀 쉬고 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동서는 어디 가서 마음 편히 쉴 곳도 없었어요. 병원에선 투석하는 날만 병원에 오고 입원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응급실도 몇 번이나 다녀왔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고 계속 늘어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는 샌드위치 가게를 내놨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형님은 일을 하셔야죠. 동서, 고집 부리지 마. 동서 혼자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그래? 맞아. 당신 몇 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어.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어머님을 보살펴드려야 해. 그래야 하는 시간이 온 거야.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돌아가면서 어머님 돌보자. 알았지? 나도 당분간 한국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가게는 다시 얻어서 또 하면 돼. 그런데 어머님은 떠나면 끝이잖아. 우리 후회할 순간 만들지 말고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자. 알았지, 동서? 네. 알겠어요, 형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의 수술 순서는 돌아오지 않고 눈으로 봐도 시어머니의 건강은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셨어요. 매일 병원에 찾아가 보고 혹시 우리가 연락하지 못한 시어머니 쪽 친척은 없는지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은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간 정말 일 치르겠구나. 시어머니 상태가 저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옆에서 괜찮다고 말해드리는 것밖에 없고 너무나 큰 무기력을 느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또 시아버지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 돌아가신 건지 대체 알 수 없는 시아버지. 경증 치매를 앓고 계셨으면 충분히 집에 돌아올 수 있으셨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온갖 CCTV를 다 뒤지고 전국의 요양병원을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시아버지. 혹시 돌아가셔서도 제대로 밥도 못 드시는 건 아닌지 꼬박 몇 년 동안 제사를 지내드렸죠. 그곳에서만큼은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1년에 한 번은 드시고 싶으신 것들 실컷 배불리 드시라고 정말 저와 동서가 정성 들여서 제사상을 차렸는데 이번 제사는 어머님이 저렇게 아프시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다 어머님 제사상까지 차리는 건 아닌지 그런 무서운 생각도 들었죠. 시어머니는 신장투석을 하고 와서 잠드셨고 동서는 깜빡하고 배를 사오지 않았다고 해서 혼자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여기 어디에 약이 있다고 했는데 어딨더라? 분명 여기가 약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시댁의 찬장을 열어보는데 저는 찬장에서 봐선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형님, 뭐 하세요? 동서, 이게 다 뭐야? 동서가 왜 아버님 사진을 가지고 있어?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최근에 찍은 사진 아니야? 어처구니 없이 들켰네. 제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던 동서는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 미쳤어? 이 사진 어디서 냈냐고? 알 거 없잖아요. 조용히 샌드위치 장사나 해서 먹고 살지. 왜 시어머니는 돌보겠다고 나서길.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동서가 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 편지는 다 뭐고?
다 어디서 온 거야? 요양병원? 동서 가족 중에 요양병원에 지내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리고 이 아버님 최근 사진은 또 뭔데? 그거 아버님 사진 아니에요. 형님은 아버님 본 적도 없으면서 그게 아버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빨리 달라고요! 마치 잡히면 저를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덤비는 동서를 피해 제가 천장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한 달마다 한 번씩 촬영한 것 같은 아버님의 사진들과 요양병원 주소가 찍힌 편지 몇 통이 있었죠. 요즘 휴대전화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편지를 주고받아? 동서, 미쳤어? 결국 동서에게 붙잡힌 저는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요. 아니, 저보다 덩치도 작은 동서는 대체 이런 괴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버둥거리며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을 썼고 눈이 완전히 돌아버린 동서는 마치 저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저에게 덤볐죠. 형님,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이런 봉변은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눈치가 없으시네? 솔직히 얼마나 편해요? 하나밖에 없는 동서가 시댁 관련 일이나 행사, 또 시어머니도 알아서 모신다고 하면 오냐 알았다 하고 그냥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착하다고 같이 하자, 내가 하겠다. 넌 쉬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나? 사실 하나도 안 고마웠는데 내 계획을 자꾸 바꿔야 하잖아. 당신 때문에. 그리고 이것까지 발견해? 형님, 너무 많은 걸 알게 되셨네요. 형님까지 요양원에 보내는 건 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님? 동서, 일단 우리 이거부터 놓고 얘기할까? 나 동서가 너무 무거운데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동서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응? 남편 서방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할게. 제발 살려줘, 응? 밖에서 소리가 나자 물러선 동서는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제 남편과 서방님을 반기더군요. 저는 동서가 서방님한테 정신이 팔린 사이에 찬장에서 나왔던 사진 한 장과 편지를 얼른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현명한 분이시니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아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은 죄도 없고요. 아시죠?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저는 그냥 아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죄밖에 없어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뭐? 재수 씨가? 이것 좀 봐봐. 이거 아버님 맞지?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시아버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제가 사진을 보자마자 시아버지다라고 단번에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남편과 똑 닮은 얼굴 때문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부자가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우리 남편 늙으면 이런 얼굴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아무튼 사진을 본 남편은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이거 분명 최근에 촬영한 사진 맞아. 아버지 사라지시기 전하고 얼굴이 달라. 아버지는 풍채가 좋으셔서 이렇게 마르셨던 적이 없어. 이거 분명 아버지 최근 사진이라고. 그런데 이걸 재수 씨가 숨기고 있었다고? 그렇다니까? 이거 봐봐. 나 손목에 멍든 거 보이지? 이거 동서가
당신이랑 서방님 오기 전에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이 사진이랑 편지 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꼭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동서 진짜 무서웠어. 사람 순진한 줄 알았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니까? 편지는 또 뭐야? 이거 봐봐. 편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경증 치매라고 했는데 이 노인네 점점 정신이 멀쩡해지고 있어요. 자신이 살았던 집이 어딘지, 그리고 가족은 누군지, 자신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모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원하시면 다른 곳으로 옮길게요. 당장 가자. 여기 어디야? 잠깐만, 좀 무턱대고 아버님을 모셔오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우리가 아버님을 모셔오면 누가 아버님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왜 알 수가 없어? 재수 씨가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증거가 있는데. 당연히 우린 알지.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 아버님이 와서 진술한다고 해도 아버님은 현재 경도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 지금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돼. 당신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우리 드디어 아버님 찾았잖아. 알았지?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한테 요양원 인간들이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그럴 일 없어. 동서는 아마 지금 아버님보다 내가 더 신경 쓰일 거야. 어쨌든 들켰잖아. 우린 동서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이유를 우선 알아야 해. 그래야 왜 이런 짓을 했는지까지 밝힐 수가 있지. 알았어. 우선 내일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가 보자. 그리고 아주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도 찾아갔죠. 혹시 아버님께서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게... 아내분께서 알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 말씀드릴게요. 우선 할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선산이 있어요. 저기 파주 쪽에, 그리고 강북 쪽에 건물 2채가 있으시죠. 그리고 아파트 1채.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 집안 자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 모두 잘했나요? 강북에 있는 건물 월세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월세는 모두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 역시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세로 해결하고 있는데. 잠깐! 그 통장 지금 동서가 갖고 있잖아.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돌아오면서 그럴 리 없을 거라고 계속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난 동서가 아버님의 재산을 노렸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한 거지? 명의를 이전하면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야 하잖아. 그리고 아버지 없이 어떻게 재산 명의를 바꿔? 그러니까 동서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야. 만약 확인해 봤는데 산이며 건물이며 전부 명의가 동서로 바뀌었다면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지.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재수 씨는 겁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네. 그리고 며칠 뒤 찾아갔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재수 씨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라는 거죠.
남편, 그러니까 의뢰하신 분의 동생분도 다음에 같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 아주 무서운 분이시네. 우선 이 사진부터 보시죠. 전문가가 보여준 사진엔 처음 보는 남자와 동서가 다정하게 서 있었어요. 공범인가요? 공범이면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전문가가 보여준 영상엔 동서와 처음 보는 남성이 손을 잡고 어느 한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딘지 예상 가능하시죠? 네, 맞아요. 호텔이었어요. 영상과 사진을 보니 한두 번이 아니더군요. 저 남자는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났는진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일을 꾸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셨죠? 네, 우리 아버지 재산이 전부 재수 씨 앞으로 갈 뻔했죠. 두 사람은 문서를 위조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이 부분은 지금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 역시 증거가 넘쳐나요. 이 재수 씨 겁도 없이 요양원에 정말 많이 찾아갔더군요. 그것도 아버님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기도 전에요. 여기가 서울과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허술한 곳인지, 정부에서 지원은 얼마나 받는지 등등 세밀하게 파악하고 아버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모신 거 아니에요. 이건 납치나 다름없다고요. 네, 그렇죠. 이건 엄연히 납치나 다름없습니다. CCTV도 없어서 애먹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모두 증언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저와 남편은 전문가가 찾아준 자료와 모아준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고 바로 동서를 고소했습니다. 서방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얘기는 전부 사실이에요. 동서가 아버님을 납치했어요. 그리곤 아버님이 사라지셨다고 몇 년 동안 우릴 속인 겁니다. 이유는 아버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뭐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이미 증거도 넘쳐. 그리고 이것도 봐라. 너가 곁에 없는 사이에 재수 씨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서방님 역시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졌죠. 더 기다릴 필요도 없네. 바로 이혼이야. 동서가 오히려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내가 지금까지 시어머니 모신 건 뭐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난리를 쳤죠. 지금까지 내 젊은 날 바쳐가며 어머님을 모셨는데 이혼을 하자고? 내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아? 나 말고 그 자식한테 가서 하소연하던지. 그 자식이라니! 정말 몰라서 물어? 나 다 알아. 당신 호텔 드나드는 거 어디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우리 아버지 재산 빼돌리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당신 솔직히 말해봐. 우리 어머니 저렇게 갑자기 건강 안 좋아지신 것도 당신 짓 아니야? 우리 어머니한테 이상한 거 드시라고 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지은 죄가 너무 큰 동서는 큰 집에 들어가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할 일은 시아버지를 모셔오고 어머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동서는 항소를 하니 어쩌니 떠드는데 우리 가족한텐 그건 그저 개소리로 들렸죠. 항소할 테면 하라죠. 누가 무섭댔나. 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은 시아버지가 계시는 허름한 요양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만난 시아버지의 상태는 너무나 처참했어요. 비쩍 마르신 시아버지는
정말 그동안 뭘 드신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두 눈은 형령했어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아버지는 너무나 정정하게 두 아들을 알아보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자식들이 왔구나. 드디어 왔어. 왜 이제야 왔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너무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과 결혼만 안 했어도 아버지 이렇게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평생 아버지께 갚으면서 살게요. 넌 누구냐? 아버지, 제 부인이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수님이 애 많이 쓰셨어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정말 아버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신 저희는 바로 서울의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 시아버지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했죠. 많이 아프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많이 쇠약해지시긴 했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잊지 말고 꼭 드시게 하세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드디어 만나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나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이 사람이 보인다. 여보, 왜 이렇게 말랐어? 아이고, 너를 데리러 오셨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나 돌아왔어. 당신 남편이 당신 곁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왔다고.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모시고 왔어요. 저희가 아버님 찾았어요. 아버님 아프신 것도 없이 건강하셔요, 어머님. 아유, 내가 지금 귀신을 보는 게 아니야? 정말 당신이야. 그렇다니까. 이리 와보게. 왜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응? 나 없다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었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니? 응?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왔어? 이 사람이 애 많이 썼어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아유,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응? 아이고, 고맙다. 우리 첫째가 내 꿈을 이루어주는구나. 아유, 그런데 둘째는 어디 갔니? 그건 찾지도 마라. 그 약한 것. 아무래도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동서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는지는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얘기 듣고 기절하실까봐 너무 걱정됐거든요. 편히 계세요. 제가 얼른 밥 차릴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걸 보니 어찌나 마음이 애틋하던지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시어머니 친척분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편하게 사시려면 신장을 이식받아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 신장 기다리느라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투석도 점점 힘들어하시고 그걸 일주일에 3번씩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넘기시고 며칠 전엔 가기 싫다고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친척분께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휴, 미자 언니? 네가 미자 언니 아들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미자 언니 어떻게 지내나 늘 궁금했는데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네. 그런데 언니가 많이 아파? 네, 어머니께서 신부전증이 있으신데 최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식을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어떤 가족이 가서 검사를 받아도 적합 판정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모님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지. 사실 나랑 언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나는 막둥이라 언니 오빠들이 같이 잘 놀아주지 않았거든. 학교 갈 때도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가고. 그런데 이런 나를 미자 언니가 항상 챙겨줬어. 학교에서도 만나면 꼭 인사해주고, 끝나는 시간이 같으면 집에도 같이 가고, 문방구에서 군것질거리도 많이 사줬지. 정말 고마웠는데 언니가 서울로 이사 가면서 연락이 끊겼어. 나는 부모님들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대면대면했던 친척들과 연락을 모두 끊고 살았거든. 그나마 미자 언니랑 연락했는데 언니 서울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지. 그래도 늘 언니 생각했는데 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나라도 언니 신장이랑 맞아야 할 텐데. 맞으실 거예요. 저희가 병원이랑 숙소랑 다 예약해놨어요. 검사받고 하시는데 불편함 없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유,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 나 그런데 가면 언니 볼 수 있나? 그럼요. 저희도 어머님께 이모님 뵈러 간다고 하니 어머님도 가고 싶다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차 타고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하는 게 어려워서 오늘은 저희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언니랑 나랑은 어렸을 때부터 단짝이었으니까 신장도 잘 맞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을 모시고 병원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수술하실 수 있겠네요. 맙소사, 하늘에 계신 모든 신을 부르며 기도한 게 통했나 봅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힘든 투석을 마치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미리 입원하셔서 수술 전 검사 받으시고 이날 수술하시죠. 네, 저도 전날 괜찮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서방님은 시어머니 수술에 맞춰 다시 한국에 들어왔죠. 짧지만은 않았던 수술 시간이 지나고 두 분이 모두 회복실에 왔다는 표시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이모님 수술 잘 끝났어.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야. 아버지, 어머니 수술 잘 끝나셨대요. 집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 시간을 잘 버텨주셨어. 이제 한시름 났어. 고마워. 당신이 이모님을 찾아준 덕분에 이렇게 수술까지 할 수 있게 됐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도 일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동서한테만 의지하고 있던 게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 내가 어머님 댁을 더 많이 찾아갔다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어디에 계시다는 걸 더 빨리 찾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친척 이모님도 더 빨리 찾았을 텐데. 너무 죄송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자책하지 말라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쳤어도 결국 벌어질 일은 벌어졌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나 동생 들어오면 내가 병원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어머님 잘 모시고 있어줘. 알았지? 응, 알았어. 남편한테 티는 안 냈지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또 한 사람.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애들은? 당연히 잘했지. 사돈 수술은 잘 끝났니? 잘 끝났어. 예우도 좋대. 아이고,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야. 언제 수술할 수 있으려나.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쩌나. 매일 노심초사했는데. 정말 잘 됐다. 시아버지도 좋아하시지? 그럼. 지금 이 사람이랑 집에 계셔. 아무래도 아버님도 지금 집에서 쉬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괜찮으니까 어머님 퇴원하실 때까지 집에 계시라고 했어. 요즘 또 병원들 방침이 보호자 많이 못 오게 하잖아. 그래. 애들은 지금 낮잠 자고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네 아버지랑 밖에서 뛰어놀더니 들어오자마자 우유 한 잔씩 먹고 잠들었다. 엄마, 항상 고마워요. 됐어. 애들 걱정하지 말고 이서방도 건강 잘 챙기라고 해라. 알았어요. 어머님 퇴원하시면 찾아뵐게요. 그래.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바쁜 엄마랑 아빠 때문에 아직 어린데도 부모님 품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들.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하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님, 집에 오니까 어떠세요? 아휴, 너무나도 좋다. 역시 집이 최고야. 아이고, 우리 마누라. 혈색이 달라졌네. 혈색이 달라졌어. 어때? 더 예뻐진 것 같아? 당신 원래 예뻤어? 어머, 형부,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아이고, 처제가 그 유명한 순자 처제요? 네, 제가 그 유명한 순자 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순자 이모님이 많이 그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순자 이모님 신장과 어머니 신장이 맞아서 수술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시면서 그 순자가 맞냐, 내가 어렸을 때 함께 고무줄놀이 했던 그 순자가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었죠. 순자 이모님은 퇴원 후 하룻밤을 시댁에서 보내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모님, 몸조리 더 하시고 가세요. 저희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불편해. 아무리 그래도 집이 최고지. 이모님,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건 거절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조카님께서 데려다 주신다면 당연히 얻어 타고 가야지. 자주 놀러 와요. 네, 이모님.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방님과 이모님이 떠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시부모님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둘째가 나 없는 동안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다. 우리 첫째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어. 시어머니 살리려고 친척들 다 만나고 다니고 거기에 검사까지 받게 해주고 우리 며느리 없었으면 우리 둘 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이야. 나 이제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샌드위치 먹을 수 있겠는데? 샌드위치? 원래 우리 첫째는 아파트 상가에서 샌드위치랑 커피 팔았어.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런데 내가 몸이 이래서 아직 한 번도 맛을 보지는 못했지. 그러면
장사는 언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가게 다 팔아서요. 그리고 아직 생각 없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장사 시작해라. 첫째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아직 다 낫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장사를 해요? 저 정말 괜찮아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이걸 받아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우린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저 몸내일 집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너네 다 가져라. 대신 증여세는 너희가 내야 한다. 맙소사. 아버님. 아버님이 저희에게 건물을 넘겨주신 거 있죠? 저희 정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도 필요 없다. 그거 이 세상 떠날 때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너희 물려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 성천이는요? 안 그래도 얘기했어. 이건 이 형수 주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상관없대. 이미 주식이랑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형수 다 주라고 하더구나.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얼떨결에 건물주가 됐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다시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주신 건물에서 말이죠. 새로운 샌드위치 가게 주변 상권은 학교와 학원이 많아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전처럼 아침 장사를 하는 대신 점심과 저녁 시간 장사를 했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 배고픈 학생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람 사이에는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동서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뒤에서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인간 말종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시부모님은 전보다 더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엔 당연히 이런 나쁜 사람 없겠죠? 시간 나시면 샌드위치 드시러 오세요. 제가 아주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